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36번째 이야기. 비극의 아버지 아이스킬로스.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스킬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비극 작가 중 한 명인데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참가한 군인이기도 한 그는 일생을 통해 모두 8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오레스테이아 3부작, 호박된 프로메테우스, 구원을 바라는 여자들, 테바의 공격의 7장군, 페르시아인의 7작품만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 감동적인 비극을 쓴 아이스킬로스의 죽음과 관련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인이 된 아이스킬로스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 햇빛에 반짝이는 아이스킬로스의 머리를 보고는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거북이 한 마리를 사냥해 발톱으로 움켜쥐고 날아가던 중이었는데 거북이 등딱지를 깨뜨릴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해 높은 하늘에서 아이스킬로스의 머리에 거북이를 떨어뜨렸고 아이스킬로스는 거북이에 맞아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 남아있는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오레스테이아 3부작인데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의 세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이야기는 원래 따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이야기가 서로 이어져서 3부작으로 불리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각 이야기가 따로 공연되기도 하지만 함께 이어서 공연되기도 있습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은 보기 드문 형식의 걸작인데 아가멤논은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며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데리고 귀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이 곧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했는데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가멤논이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의 사촌 동생인 아이기스토스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떠나기 전에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적이 있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을 원망했습니다. 아가멤논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아가멤논이 돌아오면 죽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아가멤논이 귀국하자 그들은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아가멤논이 기쁨에 취해서 방심했을 때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는 그를 죽였습니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은 3부작의 두 번째 이야기로 아가멤논이 살해당했을 때 그의 아들인 오레스테스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때 그의 누나 엘렉트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이 아이기스토스가 준 독약을 먹지 않도록 해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미케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나 엘렉트라와 친구 필라데스의 도움으로 우선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도 죽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모계시족 사회로 부부는 서로 다른 시족 출신이지만 그들의 아이는 어머니의 시족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인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인 것은 큰 죄였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이 일로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인 자비로운 여신들은 에리니에스가 오레스테스를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오레스테스는 도망치면서 불안에 휩싸여 거의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는 여신 아테나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테나는 아테네의 시민에게 오레스테스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투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결과 양쪽 의견에 모두 똑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이때 아테나가 무죄에 자신의 표를 던졌고 에리니에스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자비로운 여신 에오메니데스로 변해 오레스테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극인 페르시아인은 배우의 대화에서 운율 형식이 일정하지 않아 작가의 실험 단계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따르면 페르시아는 총 3차례 원정길에 올랐는데 다리우스 1세는 1차 원정에서 트러키아를 세력권에 편입시키지만 2차 원정에서 아테네 공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3차 원정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끌었는데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의 3차 원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이 비극을 썼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모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아테네 공략에 나섰고, 아테네는 그리스 동맹군을 결성해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교를 걸고 수륙 양면으로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지상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함선을 쫓았지만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은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군을 지휘했던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수치를 안고 조국으로 귀환하며,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이후 그리스에서 패권을 장악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전작에서 그랬듯 이 작품에서도 오만한 인간의 비극적인 몰락을 보여주는데, 역사적 사실에서 필멸의 인간은 신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테바이 공격의 칠장구. 테바이 공격의 칠장구는 기원전 467년 아이스킬로스가 쓴 오이디푸스 비극 3부작의 세 번째 연극으로 이 3부작을 오이디포데이아라고도 부릅니다.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와 근친 상간을 했다고 테바이에서 쫓겨나는데, 이에 자신의 추방을 방관한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를 죽일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왕위 계승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유혈을 피하고자 1년마다 교대로 테바이를 다스리기로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첫 해가 지났는데도 에테오클레스는 왕권 이임을 거부하고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의 군대를 일으켜 테바이를 침공하는데,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의 대부분은 아르고스의 군대에 둘러싸인 테바이의 성에서 시민들이 적군의 위협에 대한 대화와 두려움에 떠는 테바이, 처녀들을 질타하는 에테오클레스 왕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찰병이 에테오클레스에게 테바이 도시의 7성문을 공략하는 아르고스 군대의 각 장수들과 각자의 방패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에테오클레스는 그것을 듣고 이들에게 대항할 테바이의 장수들을 선별해 배치하는데, 7번째 성문을 공략하는 장수가 형제 폴리네이케스라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에테오클레스는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저주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운명을 피하라는 처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7번째 문을 지난 뒤 폴리네이케스와 만나 1대1로 싸우게 된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서로를 죽여 전사를 하고 2명의 시신이 옮겨지자 노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는 슬픔에 잠겨 처녀들과 함께 합창으로 그들을 애도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여자들. 구원을 바라는 여자들은 다나우스 딸들의 운명을 주제로 다룬 다나우스 3부작의 첫 번째 비극으로, 나머지 두 작품은 아이깁토스의 아들들과 다나우스의 딸들입니다. 이오의 자손 아이깁토스와 다나우스는 각각 아들 50명, 딸 50명을 낳았는데, 아이깁토스의 아들들은 사촌인 다나우스의 딸들에게 청혼했고, 이를 싫어한 다나우스의 딸들은 아르고스로 도망칩니다. 극은 이집트 나일 강하구에서 아버지인 다나우스와 함께 배를 타고 도망쳐 아르고스 해변에 상륙한 다나우스 딸들의 탄원하는 코로스로 시작합니다. 이오는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오가는 인물로, 아르고스 출신인 그녀는 제우스 신과 사랑을 나누다 헤라 여신이 보낸 쇠파리에 쫓겨 야만인의 나라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이집트의 아이깁토스 아들들은 검은색을 칠한 배를 타고 다나우스의 딸들을 추격하는데, 아르고스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오만하고 호전적이며 간교하고 불경스런 야만인들입니다. 야만인들은 탄원하는 여인들을 추격하고 문명세계 아르고스의 왕 펠라스고스는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연극의 호메로스 소포클레스로 이어집니다.